여러분 아침마다 달걀 후라이, 달걀찜, 삶은 달걀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단백질이 많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심장을 위협하고 위장을 무너뜨리고 콜레스테롤을 치솟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보시면 달걀이 다시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내과 의사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병원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고 있었고,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환자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73세 이광수 어르신의 환자분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은퇴한 교사였고, 젊을 때부터 늘 규칙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죠. 늘 새벽에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습관처럼 삶은 달걀 3개의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근육 유지에도 좋다니까 매일 챙겨 먹고 있었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달걀 껍질을 벗겨내며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 김영희 여사는 자신을 저는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걸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히 전화기를 붙잡고 119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몇 분 뒤 고요한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웃들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고 있었고 환한 불빛이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것에 실려가는 이 어르신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진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언제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환자 곁에서 차트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의 생활 습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삶은 달걀 3개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고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몸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있었고 간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장의 운동도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이었던 음식이 이제는 독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씨 어르신은 여전히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아내는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참으며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저는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죠. 음식은 분명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이에 맞게 먹지 않으면 언제든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씨 어르신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60세 이후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식이 어떻게 병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응급실에서 심각한 상황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었어요. 나는 늘 몸에 좋은 음식만 챙기고 있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있었고, 간 수치와 신장 기능도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 혈압과 혈당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중 잊히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늘 부지런히 아침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는데, 자신을 저는 69세, 늘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최미정입니다라고 소개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달걀을 건강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노른자는 해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매일 5개씩 먹고 있었죠. 본인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있었고 늘 피곤해서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장 어르신이었습니다. 늘 힘이 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장철민 어르신은 자신을 저는 70세 예전부터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분은 옛날 레슬러즈들이 생달걀을 그대로 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껍질을 깨고 달걀을 그대로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동안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오르며 기운이 쭉 빠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있었고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회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병상에 누워서 말씀하셨죠. 좋은 줄 알고 먹고 있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례를 포함해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달걀을 매일 과하게 먹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흰자만 먹으면서 단백질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나이 든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옛날에 좋다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다릅니다. 80세의 위장은 40세의 위장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며 물으셨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60세 이후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은 위산을 덜 내고 있었고, 간은 예전처럼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은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고, 담낭은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변화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더 위험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신호가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분명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나이에 맞게 먹을 때에만 약이 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60세 이후부터 이런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들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젊을 때의 몸과 나이 든 몸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20대의 몸은 정말 새 차 같았어요. 시동만 걸면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죠. 소화도 빠르고 거침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 박나연 양에게 달걀 3개를 먹게 했을 때 불과 30분 만에 위산이 활발히 분비되고 있었어요.
위 속에서 단백질이 빠르게 풀어지고 있었고 2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영양분이 흡수되면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고 있었죠. 젊은 몸은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힘으로 바꿔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광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70대가 넘은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같은 달걀 3개를 드셨는데 30분이 지나도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젊을 때에 비해 70%밖에 분비되지 않으니 단백질이 덩어리로 남아위 속에서 오래 머물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2시간이 지나자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5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소화가 끝나지 않고 무거움이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위장만이 아니었어요. 간도 힘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간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스스로 조절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많이 들어왔으니 줄여야지, 내일은 조금 보충해야겠다 하고 알아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은 이런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대로 쌓이고 있었고, 그래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을 때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0세를 지나면서는 장의 근육도 약해지고 움직임도 느려지고 있었어요.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 변비, 가스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죠. 담낭, 그러니까 담즙을 저장했다가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곳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은데 젊을 때는 담낭에서 담즙을 충분히 분비해서 잘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담낭의 힘도 약해지고 있었죠. 기름기를 감당하지 못하니 소화는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늘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20대는 막 출고된 새 차라서 엔진이 힘차고 기름도 깨끗하게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60대, 70대를 넘어가면 2030년 된 중고차와 같아집니다. 엔진도 예전 같지 않고 연료를 태우는 힘도 떨어지고 부품 하나하나가 낡아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젊을 때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왜 병이 찾아오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음식은 여전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먹지 않으면 그 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을 바꾸면 여전히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었죠.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달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든 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셔오던 음식, 지금도 드시고 있는 음식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적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던 사례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어렵게 회복해 퇴원한 이광수 어르신은 병원 외래 진료실에 다시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전보다 한결 야위어 있었고 얼굴빛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제 앞에 앉은 어르신의 두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차분히 숨을 고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달걀은 못 먹는 건가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있었죠. 아닙니다. 달걀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지혜롭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 어르신의 눈에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위장을 깨워주어야 했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이 갑자기 음식을 맞이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위에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둘째, 달걀을 먹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반숙으로 삶아 흰자는 충분히 익히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남겨두는 방법, 혹은 우유나 물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스크램블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소화가 한결 수월해지고 있었죠. 셋째, 달걀은 늦은 밤에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녁 늦게나 잠자기 전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달걀을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무르고 불편함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이에 따라 먹는 양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60대에는 하루 1개 정도, 70대에는 이틀에 1개 혹은 주 34회, 80세 이후에는 주 2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달걀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과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가 배가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이광수 어르신은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제 심장도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히 지키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이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변화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남아 있었죠. 좋은 정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지켜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험상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결심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꼭 챙기던 습관, 노른자는 해롭다고 믿으며 흰자만 여러 개 먹던 습관, 혹은 달걀을 생으로 삼키던 습관, 이런 습관들은 오랜 세월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약속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달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겁니다. 이광수 어르신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서서히 빛나고 있었죠.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디 이번에는 지켜내시기를. 그날 진료실 문을 나서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힘은 조금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심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광수 어르신이 실제로 새로운 방법을 지켜내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지 여러분께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날 이후 정확히 6개월 뒤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광수 어르신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앉아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안정감이 있었죠.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환한 미소가 퍼지고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검사지를 꺼내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300을 넘어서 위험 신호를 보내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은 실제로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있었고
예전처럼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트림 같은 불편함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죠. 어르신의 표정에서 그 변화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묻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달걀이 기다려집니다. 전에는 의무처럼 억지로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숙 달걀 하나에 토마토를 곁들여 즐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 가볍고 즐겁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고 말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사가 말해준 지침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로 위를 깨우고 반숙 달걀 하나를 익숙한 습관처럼 준비하고 있었고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며 맛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또 달걀을 먹지 않는 날에는 두부 요리를 해 먹거나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구워 단백질을 챙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먹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치가 좋아진 것도 기쁘지만 환자가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광수 어르신은 단순히 병을 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반숙 달걀을 먹으며 아내와 함께 토마토를 썰어 놓고 간단히 차린 식탁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늘 부담스럽고 불안하게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분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어르신의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광수 어르신의 변화는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아침마다 계란을 여러 개씩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노른자는 다 버리고 흰자만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젊을 때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지금도 생달걀을 삼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광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조금만 바꾼다면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법을 계속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좋은 흐름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요.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광수 어르신이 겪은 변화가 결코 특별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한번 운동했다고, 오늘 채소 한 접시 먹었다고 당장 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작은 습관이 이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특히 달걀은 그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한 달걀 하나. 하지만 그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심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광수 어르신에게 설명했던 5가지 원칙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위를 깨워주는 것,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 나이에 맞춰 양을 줄이는 것, 꼭 채소와 함께 먹는 것, 달걀을 쉬는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
이 단순한 5가지가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켜내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반숙 달걀 하나와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며 속이 편안해지고 있었고, 달걀을 먹지 않는 날에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챙겨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광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께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쌓아온 식습관이 있다 해도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힘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누구든 변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저 단백질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달걀을 삶는 방법, 먹는 시간, 곁들이는 음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즐기면서 하십시오. 이광수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억지로 매일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삼켰을 때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반숙 달걀 하나와 토마토를 곁들이면서 먹었을 때는 오히려 몸이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삼키는 음식은 결국 독이 되었지만 즐겁게 먹는 음식은 약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결국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것,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즐기는 것, 나이에 맞는 양을 지키는 것, 채소와 함께 식탁을 채우는 것, 그리고 달걀을 쉬는 날에는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워 넣는 것. 이 간단한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더 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의 심장 박동을 지키고 10년 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달걀을 손에 쥐셨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달걀 내 나이에 맞게 먹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광수 어르신의 변화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식탁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걀을 단순한 음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 달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 인생으로 들어서고 계신 겁니다.